물질의 특성 할게요. 요 앞에 문제는 아무튼 숙제로 내주는 거는 집에서 풀어오시고, 자, 오늘은 이제 물질의 특성. 뭐 여기는 또 화학 분야긴 합니다. 앞에는 생명과학 분야였고 이건 화학 분야인데, 뭐 그 열이 화학 분야 아니었어요? 열은 그 물리 분야예요. 뭐 열은 아무튼 요거는 이제 물질이 혼합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내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고. 네. 자, 물질은 이제 물질마다 특성이 있다라는 거. 물질마다 특성이 있다. 예, 특성은 뭐 특별한 성질인데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를 할 건데, 일단 물질을 이제 분류를 할 때, 그 순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해. 근데 이게 물질이 한 종류라는 뜻이지 원소가 하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물질이라고 하는 애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물질인 거죠. 그런 걸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물은 원래 이제 원소 기호가 H2O인데 이건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물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물질이고, 근데 원소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이 화합을 해 있잖아. 그래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도 이제 NaC에 이렇게 원소가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도 화합물이고, 이산화탄소도 화합물이고, CO2. 근데 이런 거 금은 금만 있어요. 금만. 구리는 구리만 있고, 다이아몬드는 탄소만 있고, 수은은 자기 수은만 있고, 산소는 O2인데 어찌됐건 산소 원소만 있는 겁니다. 다른 원소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화합물을 말하는 거고요. 염화나트륨 있잖아요. 저 소금이잖아요. 네.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아니 그냥 염화나트륨만 먹으면 죽고, 염화나트륨에다 각종 물질 더 추가된 거래요. 소금은. 네. 안 죽어요. 죽지는 않고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염화나트륨 좀 순수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먹는데 나트륨을 먹으면 죽어요. 나트륨만 먹거나 염소만 먹거나 이러면은 죽는데,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뭐 이거는 불안정한 물질이 아니에요. 순수한 염화나트륨 먹는다라고 죽지 않아요. 그거는 뭐 누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틀린 이야기고, 나트륨을 먹으면 죽어요. 나트륨 이온은 괜찮은데, 염소 기체를 먹으면 죽어요. 네, 염화 이온은 괜찮아요. 뭐 죽지 않습니다. 소금은 혼합물이긴 하죠.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랑 염화 마그네슘 이런 거 혼합물이긴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섞여 있는 건 괜찮고 이것만 먹으면 죽는다 그러지 않아. 그거는 이제 뭐 잘못된 이야기고, 얘는 좀 쓴맛이 나요. 요거는 짠맛이 나고. 근데 일부러 이 쓴맛 나는 거를 제거해 가지고 재결정을 해서, 소금을 재결정을 해서 주로 이거만 있는 상태로 써요. 그런 게 이제 꽃소금이나 이런 애들이
재결정해서 쓰는 거고, 소금 천일염은 섞여 있어요. 천일염은 그냥. 예. 그래서 뭐 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지? 자, 뭐 얘기 잘했는데 아무튼 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염화나트륨만 있는 건 아니야. 예. 그런 식으로 다들 섞여 있어요. 예. 다들 섞여 있습니다. 다들 섞여 있는 것들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섞여 있어요, 사실. 예. 뭐 진짜 순수한 물질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섞여 있고, 뭐 사이다에 설탕만 나는 설탕도 있고, 탄산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 물 이런 거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섞였다라고 해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는 않아요. 예, 그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 공기도 혼합물이고,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혼합물이고, 스테인리스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철하고 니크롬의 크로뮴의 합금이고, 예. 식초는 물과 아세트산의 합금이 아니죠. 혼합물이고, 바닷물도 염화나트륨 물, 뭐 염화 마그네슘도 있죠. 이런 거 혼합물이고, 설탕물은 물과 설탕의 혼합물이고, 대부분 다 이렇게 예,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근데 혼합물 중에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불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 근데 균일한 거는 식초나 뭐 소금물이나 뭐 탄산음료, 공기, 스테인리스, 합금 이런 것들은 균일 혼합물, 고르게 섞여 있는 거.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은 거, 흙탕물이라던가 우유나 과일 주스, 암석 등. 그러니까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고, 이건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야. 아래쪽에 노란 애가 더 많고요. 빨간 애 뭐 이런 애들 이제 위쪽에 더 많고, 불균일 혼합물이다. 근데 균일 혼합물은 대부분 좀 투명한 게 많아요. 이건 고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투명한 게 많습니다. 입자가 되게 작게 되기 때문에 투명한 게 많고, 흙탕물이나 이런 애들은 뭐 주로 불투명한 애들, 불투명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 같은 경우는 뭐 불균일 혼합물인 겁니다. 암석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 알갱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 필요에 따라 순물질을 혼합하여 혼합물을 쓰기도 하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여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순물질 형태로 있어야지 뭘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스테인리스 합금은 철이 잘 녹쓰는데 크로뮴이랑 섞으면 잘 안 녹슬어요. 그래서 대부분 젓가락, 숟가락, 아니면 뭐 냄비, 뭐 이런 거는 다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돼 있어. 이런 거 녹슬면은 뭐 며칠 쓰다 보면 다 녹슬어서 못 쓰겠죠? 이런 거는 스테인리스 합금이고, 이거 혼합물이다. 근데 얘는 이제 균일 혼합물이고, 뗏납은 납하고 주석의 혼합물인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녹는 점이 낮아져서 조금만 온도를 높여줘도 녹아요. 그래서 회로 같은 거 연결할 때 많이 써요. 이렇게 이런 거 뗏납으로 지금 연결할 때 많이 씁니다. 주석이 뭐예요? 주석은 주석이에요.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인 거죠. 주석이라는 금속인 거예요. 납이라는 금속이 있고 주석이라는 금속이 있는 거죠. 원소죠, 원소. SN이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요런 주석이네. 주석은 아무튼 원소 기호죠. 요런 원소다. 그거를 섞으면은 이제 납의 녹는 점이 낮아져요. 납의 녹는 점이 낮아져서
원래 금속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막 1000도 넘어야지 녹고 이러는데 이런 애들 한 300도만 가열해도 녹아요. 300도 정도만 돼도. 쉽게 이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습니다. 퓨즈도 마찬가지인데 납과 주석의 합금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류가 많이 흘러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이게 금방 끊어져요. 그래서 전류 차단하는 데 쓰이는 거고, 부동액은 물이 원래 냉각수로 쓰이는데 겨울이 되면 이 냉각수가 얼어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애랑 둘을 섞은 용액을 부동액이라고 해요. 얼지 않는 용액을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틸렌 글리콜이랑 물이랑 섞은 용액이고요. 이거는 어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염화칼슘만 가지면은 그거는 순물질인데요. 이거를 눈길에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하고 녹을 거 아니야. 물하고 섞일 겁니다. 이제 녹아서. 그러면 또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런 성질을 이용한다. 혼합물의 성질 중 어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는 경우, 냉각제, 공기 중에 질소가 있는데 이 질소를 분리하면은 그냥 질소는 아니고 이제 액체 질소 말하는 거예요.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이기 때문에 냉각제로 이용해서 써요. 의료용 산소, 공기 중에 21% 있는데 산소를 분리해서 의료용으로 씁니다. 산소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산소를 의료용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있네, 뭐 냉각제, 액체 질소. 물질의 특성은 여러 가지 성질 중 양에 관계없이 중요한데, 양의 관계가 있으면은 사실 특성은 아니야.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질량이나 부피나 이런 애들은 애들이 많으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건 특성이라고 하지 않고,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겉보기 성질 중에 색깔도 특성이고, 맛 특성이고, 냄새, 굵기, 결정 모양 다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 특성이고, 용해도 특성이고요.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배웁니다. 용해되는 정도, 끓는 점은 이제 뭐 끓을 때 온도가 되겠고요. 녹는 점은 이제 뭐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온도가 되겠고, 어는 점은,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은 원래 상황이 틀린데 이제 값은 똑같은 건데, 어는 점은 이제 액체였던 애가 고체로 될 때의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다 따로따로 다 배우고, 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요.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다. 요런 거 하려고 이제 배우는 거고,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순물질이라고 하고,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식초는 두 가지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흙탕물은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겉도기 성질,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특성에 될 수 없는 것들, 질량이나 부피나 길이, 이런 거는 뭐 어떤 물질이 10cm면은 뭐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양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질량, 부피, 길이 이런 거는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아.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일단은 자, 86쪽에 86, 87만 잠깐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86, 87.
잘 모르는 것도 있죠. 철만 있으면 순물질인 거고, 암석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고요. 혼합물. 물만 있으면 순물질을 맞고요. 소금물은 소금과 물의 혼합물이죠. 아니고, 질소만 있으면 순물질 맞고, 공기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혼합물이고, 기억, 디귿, 미음이 순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드라이아이스는 원래 이산화탄소인데 고체 이산화탄소예요. 고체 이산화탄소. 알루미늄은 뭐 알루미늄이고 에탄올은 에탄올인데, 요런 애들은 이제 요건 고체고 알루미늄도 고체고 에탄올은 뭐 액체고 뭐 그러긴 하네.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그쵸? 에탄올이 액체로 존재하니까. 두 가지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다. 다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한 가지 원소고 에탄올은 세 가지예요. 에탄올은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고, 질량이 증가해도 밀도 변하지 않는다. 이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야. 질량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야. 밀도는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섞여 있는 성분 물질이 성질을 모두 나타낸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순물질이기 때문에, 뭐 섞여 있을 때 이거 혼합물 이야기인데 지금 순물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답은 4번이고요. 3번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모두 고르면, 자, 구리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요. 헬륨도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아세톤은 두 가지 이상입니다. 예,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랑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화강암은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순물질이 아니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아니고, 염화나트륨은 순물질이에요. 근데 원소가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 맞죠. 예, 3번, 5번이고, 4번에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을 각각 순물질과 혼합물로 옳게 분류한 것은, 자, 에탄올만 있으면 순물질, 설탕물은 설탕과 물의 혼합물, 식초만 있으면 이제 순물질이 아니라 식초는 물과 아세트산의 혼합물, 과일 주스 혼합물, 우유 혼합물, 순물질 얘밖에 없네. 예, 탄산음료 혼합물이고요. 예. 뭐 이건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뭐 설탕 이런 거의 혼합물이고요. 우유가 혼합물이에요? 우유 혼합물이죠. 예. 우유, 지방, 물,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다 혼합물이죠. 근데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우유. 자,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소금은 순물질이다 맞고요. 근데 여기서는 맞다라고 하셔야 돼. 이게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사실 소금은 순물질은 아닌데, 그냥 여기서는 소금 순물질이라고 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책은 소금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순물질이 아니거든요. 물은 화합물이 맞죠. 물은 H2인데, 소금은 물과 균일하게 섞입니다. 이게 투명하게 섞이죠. 균일하게. 소금물은 물과 소금의 성질과 전혀 다르다. 아니죠. 짠맛이 그대로 나고, 물의 성질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 아니고요.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전체 질량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소금이랑 물의 합이랑 녹았을 때의 질량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 녹이면 물이 100g 있었는데 소금을 많이 넣어. 그러면 질량 증가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녹기 전 전체 질량이랑 녹은 후 전체 질량이 똑같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틀린 거 4번입니다.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 혼합물이 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
흙탕물과 설탕물의 공통점 차이점. 흙탕물만 혼합물이다. 설탕물도 혼합물이죠. 근데 얘네들은 흙탕물은 뭔가 가라앉는 애가 생기고 나중에 보면 얘는 불균일 혼합물이고 설탕물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흙탕물만 혼합물이다. 이거 아니고 두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같다. 그건 아니죠. 두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 흙탕물은 아니고 설탕물은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아니고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이러기는 해요. 설탕을 더 많이 넣어 밀도 증가하죠. 밀도 증가합니다. 밀도는 좀 다시 배운 다음에 하긴 해야겠네. 하여튼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실험 할 때 있어요. 이렇게 뭐 메추리알 같은 게 있는데 설탕을 많이 넣어. 얘가 점점점 떠요. 그 설탕물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밀도가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5번 해주시고 간은 균일혼합물이고요. 얘는 불균일 혼합물이죠. 불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4번. 이런 거 화합물은 아니다. 이런 게 화합물이라고 표현하려면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뭐. 이거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혼합물이고 얘는 균일 혼합물, 얘는 불균일 혼합물. 균일하게 섞여 있고 불균일하게 섞여 있고. 4번이 답이고요. 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가와 나는 혼합물을 나타낸다. 맞고 가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나는 전체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 나의 전체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 온도가 일정할 때 나의 또 혼합물은 밀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더 넣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죠. 불균일한 액체 혼합물은 가로 나타낼 수가 있다. 가는 균일 혼합물이니까 아니죠. 기억지고 골라야겠네요. 자, 조리기구 만드는데 철과 크로뮴 등을 혼합한 스테인리스 합금을 주로 사용한다. 스테인리스는 녹이 잘 안 쓰니까 쓰는 거고요. 녹이 잘 안 쓴다. 1번. 자, 10번에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땜납은 혼합물을 만드는 거고 부동액도 혼합물이고 의료용 산소는 분리해서 공기가 혼합물인데 거기서 산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고 염화칼슘도 혼합물이 됐을 때 어느 점이 낮아지는 효과인 거고 휴즈도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자, 공기는 혼합물인데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죠. 이거 괜찮아요. 액체로 만들었어. 그래서 어찌됐건 균일 혼합물인데 여러가지 액체의 불균일 혼합물이다. 액체 공기도 균일 혼합물이죠. 불균일 혼합물 아니고. 다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산소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요. 질소도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가는 다와 라의 성질 모두 가지는 혼합물이다. 맞죠? 자, 라는 액체로 만들어 냉각제로 사용한다.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얘를 액체 질소를 마이너스 196도씨. 물질의 특성을 옳게 짝진 것은 색깔, 맛 괜찮은데 질량이 특성이 아니고요. 부피 특성 아니고 냄새도 특성이야. 이거는 맞고 질량 특성 아니고 부피 특성 아니고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질량이나 부피 이런 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걔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잠깐 쉬었다가 밀도에 대해서 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밀도를 학생들이 은근히 잘 못합니다. 이게 밀도는 뭐가 이제 밀집된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제 모여 있냐, 그 밀집된 정도인데 밀도를 계산하시려면 일단 식을 아셔야 되거든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얼마만큼의 부피의 질량이 얼마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질량이 무게죠. 질량은 물질 고유의 양이고요. 무게랑은 또 틀립니다. 질량은 물질 고유의 양이고 뭐 그람이나 뭐 킬로그램이나 이런 단위로 쓸 거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중력의 크기. 무게는 이제 힘이야, 힘. 뭐 뉴턴 단위로 써요. 뉴턴 단위. 그래서 질량의 무게는 아니에요. 1kg에 해당하는 중력은 9.8 뉴턴이에요. 이거는 이제 1학년 과정에서 우리 배우긴 했어요. 1학년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부피를 알고 질량을 알아야지 밀도를 아는 건데, 부피는 만약에 그 일정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시면 되죠. 부피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원기둥은 여기 밑면의 넓이가 파이r 제곱이잖아. 파이r 제곱. 그거의 높이,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입니다. 하여튼 모양이 규칙적이면 이렇게 하는 거지만 대부분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으면은 고체 같은 경우에 이런 돌의 부피를 재야 된다. 그러면은 이 눈금 실린더에 물을 먼저 넣어놓고 돌을 담궜을 때 늘어나는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돌의 부피가 되는 거죠. 늘어나는 부피가. 실은 넣었다 빼기 편리하라고 실 매달아서 넣는 거고, 만약에 물 위에 뜨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코르크무게를 퐁당 담그면 이렇게 일부는 뜰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조금 눌러줘야 되거든요, 안으로. 그래서 철사로 눌러주는 거고. 자, 어찌됐건 둘 다 원래 물의 부피보다 늘어나는 부피가 그 물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고체 부피를 재라 라고 하면은 그 나중에 액체 부피에서 처음 액체 부피 빼주면 되죠. 늘어나는 만큼이 그 고체 부피가 됩니다. 근데 눈금 실린더 이제 사용할 때 부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 눈높이를 맞추셔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읽고, 이렇게 평평한 곳에 읽는 거, 평평한 거. 요런 데 읽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에 읽는 거, 평평한 거. 그리고 원래 이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짐작하여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뭔 소리냐면 이제 이 전부 다 이제 눈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ml고 얘가 11ml다. 그러면 얘를 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잖아. 그러면 10.5ml다 이렇게 읽는 게 더 정확하게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10으로 읽기는 좀 그렇잖아요. 10보다 많으니까. 그렇다고 11로 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10분의 1까지는 어림짐작해서 읽으셔도 된다. 그게 더 잘하는 거고, 기체 같은 경우에 부피를 재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먼저 물을 채워. 물을 채우고 물이 든 상태에서 이렇게 엎어도 물이 안 내려와. 물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엎어도 물 안 내려옵니다. 이거 기압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공기 압력 때문에. 아무튼 이 상태에서 기체를 뽀글뽀글 넣으면 기체가 이렇게 밀어내겠죠, 물을. 기체가 더 가벼우니까 기체 위로 가고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를 잴 수가 있어요. 기체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자, 물질의 질량은 옆에 있네요. 질량과 무게 차이. 무게는 물질을 가진 고유한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1학년 과정에서 이거 배우거든요. 무게는 물질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중력은 이제 힘의 단위를 써야 되고 뉴턴 단위 써야 되고, 질량은 킬로그램이나 그램 이런 단위를 써요. 근데 질량을 측정할 때는 이 분동의 질량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접시 저울이나 이런 양팔 저울처럼 균형 잡기 원리를 이용한 저울을 써야지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달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로 만약에 잴 때, 용수철 저울은 달로 가져간다. 그럼 달의 중력이 6분의 1이 되니까 저울이 6분의 1만 늘어나. 달라져. 네. 용수철 저울 같은 경우에 달라져요. 중력이. 근데 이걸 달로 가져간다. 그러면 얘도 6분의 1로 줄어들고 얘도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지구에서랑 똑같은 분동을 올려놔야지 수평이 맞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장소에 따라 안 변합니다. 윗접시 저울이나 전자저울 등 사용해서 질량을 재야 됩니다. 전자저울은 그런 거를 보정을 하기 때문에 전자저울 사용해서 질량 재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질량과 부피를 잰 다음에 밀도를 계산할 때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몇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돼.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1ml 당 몇 g이다 이런 뜻이에요. 1ml 당 몇 g이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한 10ml에다가 질량 쟀더니 한 10g이야. 물의 밀도는 1g per ml야. 근데 물을 20ml로 늘렸어. 그러면 질량은 몇 g 될까요? 20g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양이 달라져도 밀도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밀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밀도는. 자, 어떤 돌멩이가 있다. 돌의 밀도를 측정해라. 그러면은 질량 재고 12g이라고 나왔네. 그 다음에 부피 재고. 원래는 20이었는데 돌멩이 넣었더니 24가 됐어요. 그럼 4ml 부피분의 질량 12.0g 나누니까 3.0g per ml. 요게 밀도가 되는 거야, 밀도. 부피분의 질량. 근데 그래프 봐봐요. 자,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원래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부피분의 질량. 기울기가 누가 더 가파라? A가 가파른 거야. 그럼 밀도가 누가 큰 거냐? A가 큰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울기가 밀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밀도가 더 큰 거죠. 그 밀도는 A가 더 크다. 기울기가 더 가파를수록 더 큰 거죠. 밀도의 비교 넘겨보세요. 82. 밀도는 뭐 이렇게 커진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야. 자, 쇠공이랑 스타이로폼 공이 있는데 쇠공 키우고 뭐 쇠공이랑 스타이로폼 공이랑 뭐 부피 달라져도 쇠공은 가라앉을 거고요. 스타이로폼 공은 뜹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들은 뜨는 거고 물보다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층을 만들었을 때 가장 바닥 깔려있는 바둑알의 밀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젤리, 물엿, 젤리,
글리세린, 포도알, 물보다 밀도 작은 애, 플라스틱, 식용유, 코르크 이런 식으로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아 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물질들은 양이 바뀐다라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금의 밀도 엄청 크죠? 금이 무거워. 그래서 자, 밀도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다. 근데 혼합물은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은 섞는 정도에 따라 밀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요 물보다 방울토마토가 밀도가 커요. 토마토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자꾸 소금을 넣는 거야. 얘가 또 요 나중에는 지금 소금물의 밀도가 방울토마토 밀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혼합물은 밀도가 달라져요. 혼합물은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혼합물은 밀도가 달라집니다. 자,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기체는 올라간다. 입으로 분 풍선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가라앉는다. 잠수함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요.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갈 때 몸에 납덩어리 차고 들어가는 거는 밀도를 크게 하려고, 밀도를 크게 해서 빨리 가라앉으려고.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할 때 물에 뜨기 위해서 밀도가 작은 서핑보드를 이용한다. 이 LNG와 LPG는 둘 다 가스인데, LNG는 천연가스고 액화 천연가스고, LPG는 석유가스예요. 석유가스. 석유에서부터 얻어내는. 근데 LNG는 얘가 메테인 가스가 많고요. 얘는 뷰테인이나 아니면 프로페인이 많아요. 자, LPG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스가 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LNG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아가지고 위로 올라가. 위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해야 돼. 위쪽에 설치한다. 근데 LPG는 깔아앉아요. 그래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 왜냐면 얘가 밀도가 커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런 거 알고 있으시고, 학습 내용 체크.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은 물질의 양, 질량이라고 하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부피분의 질량,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며, 물질마다 서로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밀도는 물질마다 달라요. 밀도 물질의 특성 되는 겁니다. 알루미늄 조각과 구리 밀도 구하기. 이게 뭐 조각으로 있던 뭐 구겨져 있던 상관없어요. 밀도는 똑같습니다. 둘의 밀도는. 에탄올도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밀도 똑같다. 탐구문제 1, 2번 한번 해보시고요. 고체는 물에 녹지 않아야 된다. 이거 맞아요. 녹으면은 이제 부피 측정할 수가 없고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밀도 크다. 뭐 계산을 하면 되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8.96 이렇게 되겠네. 근데 알루미늄 조각은 2.7 뭐 이렇게 되네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밀도 큽니다. 지금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맞아요. 부피가 일정할 때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질량 크다. 맞아요. 지금 밀도가 구리가 크니까 질량이 일정할 때 알루미늄의 부피가 더 큽니다. 알루미늄의 부피가 더 커야 되고요.
자, 서로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것을 골라라. 밀도가 똑같으면 서로 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하면 밀도 1이에요. 이거는 2예요. 2, 그쵸? 부피분의 질량하면 2죠. 2. 요거는 2분의 1이네. 0.5네. 그러니까 B랑 C가 밀도가 똑같아서 같은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밀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88에서 89쪽 한번 풀어봐 보시고. 이거 풀었네요. 19번. 일단 13번부터 3번. 3번 맞네요. 물질의 질량은 특정 장소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고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옳은 거 4번. 4번 맞네. 액체 A가 증가한 부피 가는 고체 B의 부피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옳지 않은 건데, 분동은 작은 것부터 올려놓는 게 아니고 큰 것부터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올려놨다가 만약에 나무 토막이 더 무겁다, 나무 토막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또 올려놓고, 그런데도 나무 토막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 이거 놔두고 그 다음 올려놓고. 근데 뭘 올려놨는데 이쪽이 무겁다, 이렇게 기운다, 그럼 그거 빼야 돼요. 그거 빼고 또 이제 그거보다 작은 애 올려놓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0.5g으로 처리하시고 0.2g 처리해야죠.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62.7g이 되는 거고요. 16번에 자, 밀도가 다른 거지. 지금 부피는 같은데 스타이로폼 공의 질량이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 서로 다르다. 이게 밀도야. 이게 단위 부피당 질량, 이게 밀도예요. 그거 악기한 줄 알았다. 그리고 학원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밀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1번 맞고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맞고,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고,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질량이 작으면 밀도는 작죠. 부피가 같을 때. 18번에 모양이 불규칙한 작은 돌멩이의 밀도를 측정할 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질량을 재려면은 윗접시절 같은 거 있으면 되고, 부피를 재려면은 이제 액체가 필요하고요. 시험관에서는 좀 힘들고 눈금 실린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돌멩이는 물에 가라앉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사는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꾹 눌러야 된다, 뭐 코르크 마개처럼, 그러면은 철사가 필요한 건데 돌멩이는 철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얘 밀도를 일단 재면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요게 밑면의 넓이가 20이고, 그쵸? 거기에다 5 곱하면은 100이죠. 100이야? 120, 100이네. 100 세제곱 센티미터 분의 500g. 여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5g 퍼 세제곱 센티미터야. 근데 이거를 잘라도 밀도가 동일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질량 300g이래. 밀도는 얘도 5예요. 잘라도.
근데 얘가 밀도가 5g/cm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질량이 300이려면 부피가 얼마여야 하냐면 60. 예. 그러니까 얘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네. 부피랑 밀도랑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가 지금 5고요. 5g/세제곱센티미터고 질량이 300이잖아. 300. 그럼 나누면 되고 60세제곱센티미터가 맞죠. 자, 60 아닌가? 네? 아니 그 저거 B니까.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C를 물어봤구나. 아하. C를 물어봤네. C의 밀도는 그대로, 그러니까 300이면 여기는 이제 200이겠죠? 네. 5로 나누니까 40이겠네요. 부피는. 4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20번에 자, 질량은 30.5g이래요. 근데 A의 물이 54ml가 됐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의 부피가 증가하였다. 이거 재야 되네, 읽어야 되네요. 59네, 59. 그쵸? 네. 그러니까 5ml가 이 물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네, 수면에 써 있구나, 59라고. 네. 59에서 54 빼면은 이제 5ml였던 거죠. 그래서 6.1g/ml가 밀도가 됩니다. 3번이 답이고. 21번 고체 A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 층을 이루고 있는 컵 속에 넣었다. 근데 어느 곳에 위치하냐? 요 애를 넣는 거군요. 예, 6.1g/ml인 애를 넣는데요. 그러면은 수은보다는 미음이죠. 그쵸? 미음. 예, 수은보다는 밀도가 작으니까 그 위에 뜨는데 사염화탄소보다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미음에 위치해야 하죠. 그쵸? 그 다음에 22번. 자, 물질의 부피가 10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질량이 가장 큰 거. 밀도가 큰 게 같은 부피일 때 가장 큰 거니까 금이네. 질량이 가장 작은 거. 당연히 산소죠. 산소가 지금 밀도가 가장 작아요. 금산소 순으로 쓰면 되고. 1번. 자, 헬륨 풍선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는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서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군요. 올라가면은 기압이 감소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근데 부피가 증가하는데 질량은 그대로잖아. 그럼 밀도는 감소합니다. 기압이 감소하니까 부피가 커지거든요. 도일 법칙으로 커지거든요. 근데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 감소하죠. 밀도를 크게 하여 생활에 이용하는 경우, 요거는 밀도 작게 해서 띄운 거고요. 잠수부가 납덩어리 차는 거는 밀도를 크게 하는 거고,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갈 때 탱크 안에 물을 채운다. 밀도 크게 한 거죠. 질량을 크게 한 거니까 2번, 3번. 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요거 오늘 숙제는 요 앞부분 이거 테스트고, 요거는 집에서 해오시고요. 대표 유형 그 앞부분 요거는 숙제를 좀 해오시고, 책 보고 풀어도 되는 거야. 테스트도 오픈북이야, 오픈북. 뭐 영양소 뭐 요거 이런 거, 소화 뭐 이런 거. 근데 선생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떡해? 뭐요? 만약에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다음 주에 질문해볼게요. 그 프린트야? 네. 이해 안 되는 건 틀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틀리는 거지.
틀렸는데 뭐 알려주죠. 예, 틀린 건 알려주는 건데 네. 일단 뭐 이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책 보고 풀고 만약 모른다 그러면 틀린 거죠. 틀린 다음에 이제 뭐 왜 틀렸는지 점검이야 하죠. 당연히. 자, 넘기겠습니다. 요거 좀 같이 할게요. 시간이 없네. 자, 실력 강화 문제 같이 할게요. 예.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리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화합물 아니고, 우유는 순물질 아니고 혼합물이고. 예.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구리는 맞는데 물은 한 가지 원소는 아니죠. H2O니까. 밀도가 일정한 균일혼합물, 우유 균일혼합물 아닙니다. 소금은 균일혼합물이고, 소금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혼합물이다. 이게 맞고요. 5번. 자, 요거는 이제 호돈소 물질을 의미하고, 요거는 화합물을 의미하고, 호돈소 물질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균일혼합물을 의미하고,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이고요. 식초는 균일혼합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에 해당하고, 공기 균일혼합물, 알루미늄 호돈소 물질인데 자기 혼자 있어요. 가고요. 물은 지금 나고요. 화합물. 과일 주스 불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라 고르시면 되죠. 과일 주스는 뭐 둥둥 떠다니는 애도 있고 막 가라앉는 애도 있고 이렇죠. 이런 거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자, 암석, 우유, 오렌지 주스 다 불균일 혼합물이네. 불균일 혼합물. 5번 고르면 되겠네요. 암석, 우유, 오렌지 주스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혼합물이었다가 하나의 화합물을 만든 건데 옳지 않은 거. 순물질이 반응할 때 다른 종류의 원소가 생성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 원소, 수소 원소는 그대로고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종류의 원소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3번이고. 자,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예, 온도는 특성 아니에요. 예, 색깔 특성입니다. 길이 특성 아니에요. 밀도 특성이고, 어느 점은 배우겠지만 특성이고, 굳기 특성이고, 예, 단단한 정도인도 특성이고요. 자, 밀도의 식을 아셔야 됩니다.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질량하고 밀도는 서로 비례관계 맞죠? 부피가 일정할 때. 두 개는 4번. 4번 부피랑 밀도는 뭐야? 반비례 관계죠. 3번이요. 3번.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3번입니다. 1번 3번이고. 자, 분동 20g짜리 2개, 40에 2g짜리 2개, 4에 500ml 하나, 44.5가 질량이네요. 근데 물이 원래 46ml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55, 56이야. 56. 그래서 10ml짜리네. 이제 10ml짜리. 그래서 부피가 10ml고요 4.45g/ml가 밀도죠. 부피분의 질량. 8번. 자, A는 0. 뭐라고 되어 있지 지금? 각 물질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0.8이고요 밀도. 이거 1이고요. 요거는 0.4네요. 요거는 15분의 97.5.
15분에 97.5. 액체 A랑 B는 액체구나. 요게 지금 A랑 B는 액체인데 요게 라네요. 라. 액체 이게 라고요. 그 다음에 나네요. B는. 그 다음에 0.4니까 A 위에 떠 있는 게 가네요. 얘가 C가 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보다는 훨씬 크죠, 그쵸? 밀도가 B가 지금 1인데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 가라앉아 있는 애 만에 막 이거 그러면 되죠, 그쵸? 그 다음 9번에 질량과 부피 관계이다. 요런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밀도예요. 기울기가 물론 다 구해도 되는데 기울기가 밀도입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요러네. 자, 근데 물에 넣었을 때 물 위에 뜨는 거, 물의 밀도 1입니다. 그러면 자, 기울기가 1인 지점은,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가 기울기가 1이네요. 이렇게 10분의 10 뭐 이런 거니까.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애들이 뜰 거예요. D랑 E가 기울기가 1보다 작아서 뜹니다. 물론 계산해도 돼요. 계산해도 1보다 작다라는 거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작은 애들이 지금 1보다 작은 애들이 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피분의 질량. A가 더 밀도가 큰 거야. A가 B보다 밀도 크다. 뭐 2번이네. A가 기울기가 크니까. 자, 찬물은 아래 내려오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섞여요. 근데 뜨거운 물이 위에 있잖아요. 밀도가 작아가지고 위에 있잖아. 이거 안 섞여요, 잘. 그래서 가와 나는 용액의 가는 나보다 용액이 잘 섞인다 맞고, 가와 나는 용액이 같은 속도로 섞인다 아니고요. 찬물은 따뜻한 물보다 밀도가 크다 맞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밀도가 증가한다. 온도 높아지면 밀도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증가해서,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인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 감소하고요. 12번. 자,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는 거고, 가열할 때 0도씨에서 물이 얼음으로 응고된다. 가열하니까 반대죠. 얼음이 물로 융해돼야 되고, 질량이 같을 때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보다 부피가 더 크다. 맞아요. 왜냐면 밀도가 작잖아. 얼음의 밀도가 작잖아요. 잘못 읽었나? 물이 크다라고 되어 있구나. 미안. 물이 크다라고 되어 있군요. 아니고, 물의 밀도가 가장 큰 것은 4도씨입니다.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크고요. 온도에 관계없이 부피 일정한 거 아니고, 같은 질량일 때 4도씨 물의 부피가 가장 작다. 맞아. 왜냐면 이제 밀도가 크려면 부피가 작아야 돼. 그쵸? 근데 진짜예요? 4도씨. 네. 4도씨 물이 제일 무거워요. 밀도 크고.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네. 얼음의 밀도가 작아서 둥둥 떠 있는 거. 근데 다른 애들은 안 그래, 사실은. 물만 그래, 물만. 신기하게도. 숙제는 대표용 풀기로 해오세요. 수고했습니다.